오늘은 고추를 심은 지 5일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로 밤에 좀 춥기 때문에 냉해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추를 심고 냉해 동해가 걱정되신다면은 요렇게만 해주시면은 냉해 동해 걱정 없고요, 수세 회복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둔다고 얘네들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게 좋죠. 자, 이제 고추들이 적응해갖고 이제 고추꽃도 피고 방아들에 고추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냉해가 오게 되면은 잎이 누렇게 뜨고요. 그리고 때로는 보랏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도 멈추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손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여기는 고추를 심은 고추밭입니다. 제주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우스라도 밤에는 추워요. 오히려 하우스 시설 안이 더 춥습니다. 난방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워요. 그래서 저도 저녁에 야간 온도가 5도, 4도, 3도까지 떨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주고 나서는 조금은 이제 성장은 막 그렇게 빠르진 않는데 냉해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보통 고추는 10도 이상이 되어야지 냉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 춥다고 생각하시면은 심는 시기를 조금 늦추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남부지방은 4월 중순부터 심는데 중부는 이제 4월 말부터 심으실 수가 있는데 날씨 밤 이제 온도가 10도 이상 올라가시면은 그때 심어주시면은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추를 심으셨다고 하면은 만약에 냉해가 걱정되시면은 요 두 가지만 아시면은 쉽게 그 냉해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영양 공급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냉해를 예방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온순 작물인 고추, 그리고 고구마, 뭐 따로 가지, 토마토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은 냉해를 입어서 다시 심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병보다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날씨입니다. 날씨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한 번에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해를 최소한으로 영양제 정도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비료입니다. 질산칼슘이나 아니면 요소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이제 영양 공급을 하는 거죠. 연면시비와 관주로 해서 영양 공급을 하는 거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미노산입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미노산은 가장 저렴한 것은 이 미리근입니다. 미리근 안에는 미량요소뿐만 아니라 그리고 킬레이트화 되어 있다고 하죠. 흡수가 굉장히 빠른 이런 동물성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고, 뭐 당도 있고 유기산도 있고, 얘들한테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포가 한 5,000에서 6,000원 정도 하는데 500리터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를 조금씩 덜어다가 얘네들한테 연면시비와 관주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아미노산이 이 냉해와 동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해조 추출물입니다. 이거는 켈팍이라고 하는 건데, 해조 추출물을 주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냉해 동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때로는 이렇게 켈팍이라는 것은 주게 되면은 뿌리 발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뿌리 발육이 왕성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확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해조 추출물이 들어간 그런 영양제도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냉실도도 있고 시솔 여러 가지 참 많아요. 제가 구입해 놓은 건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해조 추출물이랑 아미노산을 주시게 되면은 냉해에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된다. 거기다가 이제 영양제 가지고 계신 거 함께 요거랑 두 가지랑 같이 섞어서 주시던가, 아니면은 요소나 질산칼슘을 함께 섞어서 얘네들한테 연면시비 겸 관주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영양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요소는 단 몇 시간 만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내일 이제 오늘 뿌리고 내일 아침에 보면은 효과가 바로 보일 정도로 잎이 파랗게 초록색깔, 진한 초록색깔로 변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얘네들한테 요것을 이제 혼합해서 뿌려줄 건데요. 그리고 좀 잎이 누렇고 영양 부족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요거는 이제 쌀뜨물입니다. 쌀뜨물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복합비료 있잖아요. 복합비료 한 20g에서 30g 넣어서 따뜻한 곳에 놓아두세요. 그럼 얘가 빵빵하게 발효가 되거든요. 쌀뜨물 안에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발효합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이런 물조리 통에 넣고 한 20리터 통에 넣고 이거 다 붓고 그리고 이제 연면시비 겸 관주를 해보세요. 그것만 한 두세 번 정도만 해주시면은 그 색이 다시 돌아옵니다. 누렇고
생기가 없던 그런 고추,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고요. 생기가 다시 돌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뿌리가 좋아야 되니까 꼭 관주를 해주시고요. 자, 얘네들한테 이것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리근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미리근입니다. 월동 작물에도 미리근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10g 중량 계량한 컵이고요. 여기다 10g을 넣고, 그리고 요소입니다. 이거는 요소 많이 아시죠? 요소는 하나, 둘. 제가 이제 물통에다가 10L를 넣었거든요. 한말 기준 요소는 30에서 40g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그 해조 추출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켈팍이라는 것이 동해 냉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뿌리 발근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켈팍까지 함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켈팍. 해조 추출물을 주시면은 작물이 아주 잘 돼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섞어서 물조리에 넣고 잘 녹이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연면 12건 관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조 추출물과 요소, 동물성 아미노산 이렇게 넣었습니다. 요것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요 쌀뜨물 버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밭에다가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요소와 미량요소 그리고 해조 추출물을 준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요소를 주니까 엽색이 좀 진하게 돌아왔네요. 다른 애들도 지금 엽색이 좀 돌아오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한 두세 번 정도만 주시면은 아직 1분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아직은 요소를 주셔도 됩니다. 요소나 질산칼슘을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고추가 달리고 꽃이 피는 거 보니까 뿌리가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가 아무래도 양분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 뿌리를 뻗고 이제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양분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면 12로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밤엔 좀 춥잖아요. 춥기 때문에 해조 추출물과 그리고 아미노산을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한 번씩 줘보세요. 안녕하세요, 손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이 고추를 심은 지 2주 15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추가 자리를 잡고 방아다리의 고추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겨순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지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겨순이라고 하고요. 방아다리라고 하는 것은 요 Y자 되는 부분을 이제 방아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추가 있는데요. 이 고추를 따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이 겨순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겨순을 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놔두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텃밭이나 아니면 밭에 이런 고추를 심으셨을 때 이런 고추들을 놔두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따주면 좋은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추의 꽃이나 아니면은 요 열매를 제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제거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겨순 제거는 언제가 적기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요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와 꽃을 무조건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제거를 해야지 무조건 고추가 빨리 활착이 되고 더 잘 클 것이라고 생각돼요. 요것 같이 Y자 있는데 방아다리 고추와 꽃을 미리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고추에 방아다리가 아주 잘 나오고 고추가 하나가 달려 있고 착과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겨순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방아다리 고추를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고추를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고추가 있습니다. 그 고추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내 고추가 조금 이제 모종이 너무 오래되고, 그리고 정식했을 때 냉해를 입거나 아니면은 좀 물을 잘 주지 못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했을 때, 그때는 이 방아다리에 있는 꽃과 열매를 먼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고추나무는 요 꽃과 열매를 맺히는데 이제 집중을 하지 않고 즉 영양생장을 하게 되는 거죠. 고추나무를 키우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추나무 모종이 너무 부실하다, 자람새가 안 좋고 뿌리가 제대로 못 내리는 것 같다, 냉해를 입었다 생각하시면 그때는 고추 요 Y자 되는 부분에 방아다리 고추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발육이 좀 다른 것보다는 좀 늦긴 한데요. 그래도 잘 지금 뿌리를 뻗고 있는 것 같아서 제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추 방아다리 첫 꽃 제거는 언제 해야 될까요? 첫 꽃이나 요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는 아직 제거를 해 주시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고추 모종을 정식하고 여기 있는 꽃과 열매를
일찍 제거를 해주시면은 얘는 이 고추나무는 이제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지 않고 이 고추나무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Y자 되는 이제 방아다리, 두 번째 이제 이분지라고 합니다. 여기 이분지라고 하는데, 이분지에 있는 고추도 제대로 크지 않고 낙과가 됩니다. 즉 이 고추나무는 고추나무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열매를 키우는 게 아니고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첫 꽃 제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즉 모종을 정식하게 되면은 고추나무들은 이제 영양생장, 즉 생식생장 이렇게 나누는데, 크는데, 즉 영양생장 하는데 크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을 제거하게 되면은 더 크는데 집중하고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꽃이 또 안 피고, 그리고 열매도 이렇게 요것같이 지금 열매를 놔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방아다리에는 고추꽃과 꽃을 놔두고 이제 열매가, 꽃이 착과되게 해서 방아다리에 지금 고추가 2개가 달려있죠. 2개가 달려있는 상태로 이대로만 놔두시면은 2분지 그리고 여기 3분지가 나오고 있는데, 3분지 고추까지 낙과가 되지 않고 계속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추는, 그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는 따주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지 얘가 이제 열매를 더 맺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추를 보시면은 고추가 수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세가 좋은데 여기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와 꽃을 먼저 일찍 제거를 해버리면은 이 절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절간인데요. 절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3분지, 4분지까지 굉장히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 고추가 우짜라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고추가 이제 낙과를 많이 하게 돼요. 낙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열매를 많이 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의 고추나무의 상태를 우선 보시고요. 수세가 좋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고추에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를 남겨서 두시는 게 좋습니다. 향후 이제 고추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 방아다리에 있는 이 고추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방아다리에 지금 고추를 남겨놓은 요 고추를 보시면은 지금 낙과가 되지 않고 착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과가 되고 있고, 요것도 보시면은 방아다리에 고추가 있어요. 고추가 있는데 다음 2분지에 고추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착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낙과가 될 법한데 방아다리에 고추가 있는데 그 다음 분지에도 고추가 달리고 그 다음에도 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아다리에는 고추를 남겨주시면은 착과율이 그만큼 향상되게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도 이렇게 다음에도 고추가 이렇게 많이 달립니다. 즉 방아다리 고추를 따지 않으시면은 그만큼 착과율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는 언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방아다리 보시면은 두 번째 분지에 지금 고추가 착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지에서도 이제 고추가 꽃이 피었죠. 세 번째 분지에서 이제 이 꽃이 피고 착과가 되었다 싶으시면은 그때 방아다리에는 고추를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요것 같이 보면은 제가 일찍 요 방아다리에 고추를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지금 키가 많이 컸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 키가 많이 컸어요. 그만큼 이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를 빨리 제거해서 얘는 영양생장으로 지금 고추만 키우려고 굉장히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달리지 않고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요 첫 번째 분지, 두 번째 분지, 그리고 세 번째 분지에 꽃이나 열매가 달릴 때, 그때 세 번째 분지에서 열매가 달릴 때 그때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너무 빨리 제거를 한 거예요. 고추는 방아다리에 있는 것을 제거를 하니까 왕성하게 겨순도 많이 나오고, 착과는 되지 않았지만 그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를 제거하니까 여기 있는 고추도 지금 노랗게 돼갖고 낙과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를 제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착과율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겨순을 보시면은 지금 겨순이 많이 나왔죠. 겨순은 언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이게 겨순이 나오면 바로 요 짧을 때 이렇게 겨순을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겨순은 키우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양분이 이제 겨순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양수분이 이제 겨순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고추가 자라는데 좀 늦겠죠. 그래서 이 고추의 생육에 따라서 겨순을 제거하고 안 하고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겨순이 너무 많게 되면은 양수분이 이제 착과량도 부실하고 양수분도 이제 뺏기게 돼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겨순이 너무 많게 되면은 열매도 작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겨순이 너무 많게 되면은 나중에는 통풍도 불량하고, 그리고 유인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병 발생도 많아집니다. 흙이나 아니면 이런 흙에서 이제 물이 튀어서 노지 같은 경우는 물이 튀어서 이제 병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순 제거 시기는 겨순이 나오자마자 제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겨순을 이렇게 키우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입술을 확보할 수가 있고, 입술을 확보하면은 이제 광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과일이나 뭐 이 고추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겨순을 키우고 입술을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지상부의 뿌리도 그만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초기에 이 밝은, 그러니까
뿌리를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는, 세근도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까지 이 겨순을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부터 겨순을 따주게 되면은 고추나무가 뿌리가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겨순 제거 시기는 정식 후 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겨순 길이가 한 2마디, 한 10cm 정도 자랐을 때, 그때 여기 있는 겨순을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고추나무가 세력이 왕성할 때 초반부터 겨순을 제거를 해주시면은 이 절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2분지 3분지 계속 쭉 생식생장을 하지 않고 열매를 달지 않고 고추나무만 키우려고 합니다. 따라서 겨순 제거는 적절한 시기가 좋은데요. 이 겨순을 요즘에는 다 제거를 하지 않고 요 위쪽 부분 한 2개, 3개 정도 남겨서 수확량을 늘리기도 합니다. 저도 요 위에서만, 방아다리 위에서만 고추를 키우는 게 아니고 요 2개 정도를 다 남겨서 2개의 겨순을 남기고 밑에 있는 겨순을 다 제거를 해줘서 수확량을 좀 더 늘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겨순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은 이 절간도 웃자라는 것도 줄여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뿌리도 왕성하게 내리게 해서 그리고 잎술을 초반부터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고추가 더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빨리 제거하면은 그만큼 그 다음 분지에 있는 고추가 착과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 분지에 착과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지에 꽃이 피려고 해서 이제는 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겨순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왕성하게 커가겠죠. 이렇게 방아달에 있는 고추를 제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그전에는 초반에 왜 이렇게 낙과가 많이 되냐, 2분지 3분지 고추가 계속 낙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초반부터 이 꽃과 열매를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얘가 이게 생식생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무만 키우려고 해서 영양생장만 이제 영양생장 쪽으로 치우치게 돼서 이제 열매가 달리지 않고 낙화가 되고 낙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생식생장, 즉 열매를 달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